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험이 요즘 되기 때문에, 물론 만 19세 이상이죠. 이렇게 즉 머리 치아 윗부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동을 이용해서 떨어뜨려서 깨끗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치료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치아도 조금씩 움직이고요. 물론 엑스레이상으로는 조금 더 뼈가 높고 우리가 치과 기구로 잇몸의 깊이를 쟀을 때 4mm 이상일 땐 하나 되어 있지만, AB의 경우는 환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전반적으로 피가 난다거나 냄새가 난다, 스케일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잇몸이 불편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큐렛이라는 이런 빼죽한 기구를 이용하고요. 아까는 이제 스케일러라는 어떤 진동 기구를 이용한 거라면, 이건 이제 손을 이용해서 일일이 사람의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 깊숙이까지 내려가서 긁어내는 것이죠. 아까는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아까 머리 윗부분에 있는 더러운 거를 없앤다면, 얘는 이제 뿌리 속 깊은 데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치료를 하게 되고, 이때는 마취를 물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깊이 있는 치석이나 더러운 염증 물질들을 갖다가 긁어내는 것을 우리가 잇몸 치료라고 보통 통칭해서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번에 하진 못하고, 보통 잇몸 치료 요 자체 스케일링 한 번 하고 잇몸 치료를 하되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또 이제 사진상으로 봐도 너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뭐 뼈가 정말 이 밑으로 갔다 한참 내려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푹푹 해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제 이도 많이 흔들리고 많이 붓고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럴 경우엔 아예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깨끗이 주변을 갖다 이렇게 아까 스케일러라든지 또 큐렛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긁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갈아내는 기구를 이용해서 뼈를 갖다가 이쁘게 성형한다 그러죠. 잇몸 질환이 잘 생기지 않도록 성형까지 한 후에 이렇게 덮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에는 이제 뼈가 이렇게 너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뼈가루를 갖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이게 덮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덮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잇몸 치료를 뼈 이식을 갖다가 해서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잇몸 수술이라고 보통 하죠.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는 스케일링, 그 다음에 잇몸 치료,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우리 선생님들 잇몸 수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에게 편하게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근데 이때 물론 뼈를 넣고 잘 하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엠도게인이라는 어떤 치주인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재료는 돼지뼈의 범낭질 기질이라는 거기서 단백질 성분을 갖다가 일종의 치유 제조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잇몸 치료나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뭐죠? 주사에 들어있는 약들을 갖다가 주변에 이렇게 발라주게 해서 더 치유를 갖다 높인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보면은 매뉴얼 보면 이렇게 잇몸을 제꼈을 때 주변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마치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마데카솔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서 더 골 재생 능력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잇몸 재생은 소프트한 티슈라고 그러죠. 이런 연조직의 회복도 높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이 되고 있어서 이걸 핫하게 밀고 있는데, 논문에 따라서는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에 따라서는 에이 뭐 별 차이 없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험이 되고 뭐 써서 손해 본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우려 삼는 건 뭐냐면, 이걸 마치 우리가 여러분 상처에 마데카스를 바른다고 해서 뭐 맞는 약은 아니잖아요. 마치 이걸 갖다가 무슨 골 재생을 갖다가 확 많이 일으키고, 마치 뭐 기적의 치유 골 재생 뭐 잇몸뼈를 갖다 만들어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치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일반인 잇몸 질환이 심하지도 않은데도 마치 이거 치주 수술을 해서 엠도게인이라는 것을 꼭 써야 되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잇몸이 심하지도 않은데 과연 써야 될 거라 했는데, 저는 글쎄 잇몸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까처럼 잇몸 치료 정도 4번에 걸쳐서 큐렛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깊숙이 넣어서 긁어내려는 요런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요런 잇몸 수술이라고 하는데, 잇몸 치주 수술이라는 표현을 아꼈죠. 잇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직접 하는 요런 걸 할 때 이렇게 엠도게인을 갖다가 쓴다면, 뭐 저는 뭐 쓴다고 해서 뭐 보험이 되는 건데 굳이 뭐 손해 날 건 없으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 말처럼 치과에서 마치 만능 뭐 약인양처럼 마치 잇몸을 갖다 확 만들어주는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만 해도 될 사람을 마치 잇몸을 제껴가지고 이렇게 막 잇몸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이게 엠도게인이라는 주사를 갖다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막 아닌 분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잇몸 수술에 대한 어떤 잇몸 치료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도 말해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엠도게인에 대해서 요즘 광고를 갖다 너무 과장 광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쓸 때 어느 정도 그래 효과가 없진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마치 뭐 그냥 잇몸 치료만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4번 정도 가서 해도 되고 뭐 저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마치 이걸 갖다 잇몸을 막 제껴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이게 조금 보험 청구를 많이 하려는 치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요. 스케일링,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하죠. 이렇게 긁어내는 잇몸 치료. 자,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스케일링이란 요런 거 우리 드드드득 하는 거 있죠. 진동조사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마취해서 하는 잇몸 치료. 그래도 잇몸이 붓고 흔들리고 또 잇몸뼈가 이렇게 사진상으로 봐도 너무 안 좋아. 그럴 때는 이렇게 잇몸 치료, 잇몸 수술이라 그러죠. 잇몸을 열어서 하되 그때 뭐 잇몸뼈를 갖다가 이렇게 뭐 뼈가루 한 표현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뼈 이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럴 때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뭐 보험제로가 손해 보는 제로는 아닌가 쓸 수는 있는데, 여기까 이런 어떤 과정도 없이 무작정 뭐 잇몸이 아까처럼 뭐 별로 심하지도 않은 분이 바로 뭐 엠도게인을 쓰면 뭐 잇몸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스케일링을 하시고 6개월 1년 단위 하시고 그래도 잇몸에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자꾸 전방위적으로 잇몸이 붓는 느낌 들 때는 이렇게 잇몸 치료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뼈가 또 너무 심하게 또 녹은 분이 있고 사진만 봐도 이렇게 뻥뻥 뚫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잇몸 수술도 할 수 있다. 즉 잇몸을 갖다 열어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또 요런 사이사이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뼈 이식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엠도게인을 쓸 수 있다. 근데 이 엠도게인이라는 게 만능은 아니고 우리 상처 났을 때 마데카솔 수준이니까 논란도 있다.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논문도 있다. 그러니까 해서 손해 볼 건 아니니까 쓰되, 이걸 위해서 이걸 마치 만능인 양 잇몸을 만들어준 것처럼 환자들을 갖다가 과장 광고를 해서 대학생들 특히 20대, 저는 뭐 나이 드신 분이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뭐 20대 30대 그 초반의 환자들을 갖다가 겁을 줘서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댓글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직접 저희 환자도 왔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쪽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환자 케이스를 잘 보고 하시리라 믿겠지만, 그래도 잇몸이 너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엠도게인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치과들을 보면서 좀 환자들에게 조금 보험 청구를 늘리려고 하시는 건지, 환자를 정말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 단계적으로 우리가 밟아서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잇몸 수술 어떤 단계를 밟아야지 뭐 20대 친구한테 엠도게인을 쓰기 위해서 잇몸 수술을 하자고 권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직접 그 환자를 봤지만 그럴 환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과정 광고를 하시는 치과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런 순서대로 동네 치과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엠도게인이라는 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뭐 잇몸뼈가 확 살고 안 살고는 아니니까 너무 맹신은 하지 마라. 마데카솔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즐거운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지려고 했더니 1분 남았네요. 1분 남았는데요. 얘 뭐 막간이니까 어저께 제가 뭐 갤럭시 사진에 빨갛게 보인다고 했더니 어느 분이 올려서요. 블루 빛이 줄어들게 하는 단추, 블루라이트 필터를 끄면 된다고 해서 껐더니 얼굴이 이제 술 안 먹은 얼굴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튜브는 대단하다. 유튜브만 잘 봐도 우리가 달나라의 우주선도 한국 최초로 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릴 때 10분 딱 채워보려고요. 한번 한 30초 남았네요.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참 유튜브는 대단하다. 좀 있으면 유튜브만 봐도 우주선을 만들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었지만 청계천 가면은 뭐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지 않을까. 참 훌륭한 곳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정보라가 이렇게 더 시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각화된